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자, 일교차가 커지고 더 쌀쌀해지는 가운데 이달 10월 들어서 독감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독감 예방 무료 접종 대상자가 임신부까지 확대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1회 접종 대상 어린이, 임신부, 그리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16일부터,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2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 어린이 가운데 생애 첫 접종자는 지난달 17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네. 자, 우리 가족 접종 시기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전국에 지정된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이 감기와 독감은 전혀 다른 질환이잖아요. 네. 뭐 감기야 5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회복이 되지만 이 독감은 고열과 근육통을 동반하면서 심한 부작용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들은 예방접종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교차가 더욱 커지고 더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 공기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제법 쌀쌀합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11.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20도로 서늘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5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한편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일요일 새벽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대면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 정도 높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 천안 19도, 세종 19도, 대전 2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 19도, 홍성 18도, 보령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소식에 대해서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가을은 아무래도 큰 일교차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적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독감이나 이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 일어나기가 쉽고 또 피로도 쉽게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코 속 점막이 마르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인두나 편도에 침투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실내 습도를 높여주고 또 물을 많이 마셔주셔야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제철 과일 드시면서 푹 쉬어주는 게 네. 뭐 예방법이자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감기가 올 것 같다 싶으면은 얼큰한 그렇죠. 국물 드시면서 땀을 쫙 빼면은 또 몸이 개운해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목감기 워낙 잘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좀 몸이 으슬으슬하다 싶을 때는 스카프를 꼭 몸에 감아주는데요. 또 목에 따뜻하게 해주면은 목감기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뭐 직접 담근 네. 유자청, 생강청 같은 걸로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가족 여러분 이 가을 환절기 건강 어떻게 챙기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기야 가라. 나만의 건강 비결이라고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정했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저의 건강의 비결은 바로
밥입니다. 이 식사 새끼를 거르지 않고 여러 가지 반찬들을 골고루 챙겨 드시면요. 감기에 걸려도 쉽게 낫고요. 또 당연한 것 같지만 이렇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밥심. 그래서 우리 이윤주 리포터가 이렇게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지역 명소를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청양의 별미와 명소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노랗게 물든 가을빛을 느낄 수 있는 충남 청양에 다녀왔는데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식물원과 장승공원도 다녀왔고요. 또 전통장으로 만든 청양의 별미까지 맛보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청양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한껏 웅크리고 있던 꽃봉오리가 활짝 피며 온 세상이 꽃향기로 물드는 10월. 청양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찾으러 향한 곳은 청양읍에 위치한 식물원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가을이 오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시안 구절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이곳 청양은 가을을 맞아서 형형색색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날 따라와요. 매일 다르게 펼쳐지는 자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이 주는 쉼을 선물하는 힐링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이곳에 정말 예쁜 꽃과 나무들이 가득하고요. 마치 비밀의 정원 같아요. 11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8,8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고요. 빨리 들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을 보호하고 번식시키기 위해 지정된 서식지회 보전기관. 그래서 그런지 눈이 닿는 곳곳마다 이름도 모양도 생소한 야생식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참을 걸어야 겨우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는 이 커다란 정원에서 동미나리, 노랑굿꽃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물론 쉽게 볼 수 없는 세계 각국의 꽃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여기는 이제 세계 각종 다알리아가 품종별로 심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화려한 빛깔을 뽐내며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는 다알리아. 그 모양도 색도 각양각색인데요. 태양처럼 반짝반짝하는 것 같고 굉장히 탐스러워요. 너무 예쁘죠? 다알리아는 여러 가지 형태로 피는데 보통 이제 연꽃처럼 피는 다알리아도 있고 코스모스처럼 피는 다알리아도 있는데 이 꽃은 여름에서부터 이제 가을까지, 가을 초까지 피는 꽃인데 근데 이 꽃의 꽃말은 뭐예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라는 꽃말인데요. 꽃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또한 이렇게 순박한 미가 있어서 그런 꽃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서 사랑을 안 줄 수가 없겠어요. 네, 그렇죠. 예, 꽃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하늘 아래 붉은 물결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꽃. 한여름날에 햇볕에도 지지 않는 천일홍인데요. 화기가 길고 꽃색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일홍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답니다. 이 천일홍은 어떤 꽃이에요? 이 꽃이 이제 오래 핀다는 뜻으로 천일홍이라고 붙였고요. 여기 이제 동글동글한 거는 그 두상꽃차례라는 이 꽃 형태를 두고 하는 거거든요. 뒤에 보시면 저기 있는데 백일홍이 또 있는데요. 저 흰색도 있습니다. 천일홍이. 이곳에 오니까요, 가을이 단풍만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정말 갖가지 꽃들과 식물들이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었다는 거를 느꼈어요. 네, 그렇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겼다면 이번에는 전통적인 고즈넉함을 느껴볼까요? 충남의 중앙을 굳건히 지키는 청양, 그리고 그런 청양을 지키는 수호신들이 모인 장승공원입니다. 여러분, 저 어디 있게요? 짠! 여기에 정말 많은 장승들이 있는데요. 표정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 달라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여길 봐도 정승, 저길 봐도 장승. 무슨 장승이 여기 다 모여있네요. 우리 청양 지역에 장승이 우리나라 장승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 장승까지 다 여기 좀 모여놓고
바로 여기서 장승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장승들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여기 약 장승이 350기에서 한 400개 정도 여기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오래전부터 장승제를 지내온 청양은 한국 최고의 장승문화 보존지역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1995년 칠갑산 장승축제를 개최하면서 장승공원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매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장승들의 혼례식도 열리는데요. 이 혼례식은 지역 간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지역 간에 소통하는데 왜 하필 장승으로 이렇게 혼례를 올리는 거예요? 모든 애군은 서로 태치를 해준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장승으로 인해서 그 지역과 그 같은 마을에 서로 우리 지역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이런 뜻으로서 이 장승 혼례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장승공원의 중심에서 청양을 지키는 전국 최대 규모의 칠갑산 대장군과 여장군. 칠갑산의 기운으로 나라와 청양의 평화를 기원하고 또 새롭게 도약하는 청양군의 미래와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네요.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이 장승이 얼마나 큰지 제가 여기 발끝에도 못 미쳐요. 아니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높이가 지금 약 한 20m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장승들 중에 가장 우뚝 서 있고 중심에 서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가 봐요. 네, 이게 장승이 수호신 역할과 또한 그 모든 애군을 퇴치해달라고 그 마을 입구에다가 세워놓고 정월 보름날 기원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장승공원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맛집이 있다면서요? 네, 여기 칠갑산 장승공원에 오시면은 한번 꼭 가보실 때가 전통 음식 맛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꼭 식사 한번 하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가십시오. 청양의 자랑이죠. 청양고추로 만든 고추장, 된장, 그리고 간장까지. 정성 가득한 전통장에 칠갑산의 전기를 받고 자란 산나물이 어우러진 정갈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고향 밥상, 시골 밥상처럼 푸짐하고 정겹게 차려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들이에요? 주로 여기 청양에서 청정 지역에서 나는 걸로 밥상을 저희 건강 밥상을 준비를 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청양에서 대표적인 게 고추, 그다음에 콩으로 한 청국장, 된장, 그리고 우리 산이 많잖아요. 청양에는 각종 나물. 제가 청양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건강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건강 밥상 제대로 한번 즐겨볼까요? 갓 지은 고슬고슬한 돌솥밥에 향긋한 제철나물을 듬뿍 얹고 서리태콩으로 만든 구수한 청국장도 한 숟갈 얹어줍니다. 그리고 비빔밥의 맛을 좌우하는 고추장까지. 이거를 집어서. 맛있지요? 맛있게 맵네요, 네, 정말. 비비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되게 깊고 네, 아주 그 감칠맛이 너무 맛있는데요? 보리 들어가고 청국장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마지막 활용 점정, 직접 짠 참기름까지 한 바퀴 둘러주면 청양을 듬뿍 담은 비빔밥 완성입니다. 어떠세요? 맛있지요? 나물들 그 고소한 나물 맛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씹히면서 밥은 밥대로 맛있고 이게 또 같이 있으니까 너무 조화롭게 맛있는데요? 나무로 같이 꼭꼭 씹어 드세요. 그러면. 청국장이 들어가니까 더 촉촉하고 맞아요. 더 구수한 네. 맛이 더 나요. 맑은 공기와 눈앞에 펼쳐진 칠갑산 전경, 구수하고 향긋한 나물 비빔밥까지 먹어도 계속 당기는 그 맛. 입맛 없는 환절기엔 비빔밥만한 게 없습니다. 와, 얼마나 맛있냐면요. 이렇게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에 청양의 자연도 느끼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청양으로 놀러 오세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는 10월의 청양. 형형색색으로 물든 화려한 꽃들과 또 청양을 지키는 수호신 장승의 소박한 아름다움. 그리고 재료 하나하나 정성 가득한 산나물 정식까지 고즈넉함이 주는 평안함 속에서 행복을 느낀 청양에서의 하루였습니다.
네, 청양은 충남의 알프스다라는 별칭답게 자연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특히 형형색색의 꽃들을 보고 나니까 눈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 드는데 이 서식지회 보전기관으로 지정이 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양에 자리한 식물원은 총 8,600여 종의 야생화와 또 조경수들이 조성돼 있어서 사립식물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지난 2010년에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식물 서식지회 보전기관으로 지정이 돼서요. 50여 종에 달하는 국내 희귀식물과 또 유전자원들이 보전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식물원도 참 좋지만 이 청양하면 장승이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네. 이 장승공원에는 400개의 장승이 세워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장승들을 봤잖아요. 정말 사람과 비슷해요. 모양도 표정도 다양하고요. 또 개성도 넘치는데요. 지난 4월엔 청양군이 이 강원도 고성군과 장승 혼례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또 이런 민속축제를 더 이어가자는 마음을 공유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그 장승 혼례식을 치르고 사돈지간을 맺었다고 하니까 강원도 고성군이 왠지 모르게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통해서 접한 기억이 나는데 이 고성의 금강송과 또 청양의 이렇게 소나무로 이렇게 칠갑산 소나무로 통일 대장군, 통일 여장군을 만들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이 동해안의 최북단 금강산이 바라다 보이는 이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이 두 장승이 함께 관광객들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 통일 전망대에 가면은 꼭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이 가을에 청양으로 가족과 함께 나들이 떠난다 하는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 다 들러보시고 그리고 그 전통 장으로 만든 별미도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앞서 이은주 리포터가 밥심으로 네. 건강을 지킨다 말씀하셨는데 매일 아침 이 아침엔 퀴즈로 또 활력을 찾는다는 가족 여러분 많이 계십니다. 예. 네. 오늘도 그 활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식사, 새끼도 중요하지만 아침엔 퀴즈로 활력을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날 따라와요 잘 보셨죠?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초여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피는 꽃으로 100일 동안 붉게 핀다는 뜻을 가진 꽃은 무엇일까요? 1번 초롱꽃, 2번 금잔화, 3번 백일홍. 네. 자, 100일 동안 네. 붉게 피는 꽃이다. 예,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 쉽게 답을 고르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왜요? 너무 쉬운 문제 같아요. 그렇죠. 예, 보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자, 100일 동안 피는 꽃이라 해서 이 이름이 붙여졌죠.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백일홍입니다.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인 백일홍은 본래 보잘것없는 잡초였다고 하는데요. 독일인 진이 발견한 이래 여러 화훼가들의 손을 거쳐 개량됐다고 합니다. 꽃의 색이 다양하고요. 꽃이 피는 기간이 길어서 관상용 원예 식물로 적합한 꽃이라고 하네요. 네. 그 이무기 있잖아요. 네. 예, 이무기. 이무기를 퇴치한 남자를 기다리다가 죽은 처녀의 혼이 네. 이 백일홍이 됐다는 그런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슬픈 전설과는 달리 이 꽃말이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조금 전 문제는 꽃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곤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한반도, 중국, 러시아 등 동아시아 북부에 분포하는 곤충으로 동아시아 딱정벌레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1번 장수하늘소, 2번 소똥구리, 3번 사슴벌레.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곤충과 네.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왜죠? 예. 저는 그 가늘고 길게 아, 장수. 오래 살고 싶거든요. 네, 장수하고 예. 싶으신 분들은 그래요. 친해지시면 좋겠네요. 이 곤충과 왠지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네,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 곤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떤 곤충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장수하늘소입니다. 하늘소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천연기념물 제218호인 장수하늘소는 한국, 중국, 러시아에서 드물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서나무와 신갈나무 등 울창한 화렵수림에서 서식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 8월 강원도 춘천에서 이 장수하늘소 유충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경기도 포천, 광릉숲이 주요 서식지였다고 하죠. 그래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우리의 소중한 눈을 보호해주는 속눈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속눈썹이 길면 길수록 눈 건강에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우리가 세상만사, 네. 예, 평소에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적당한 게 항상 좋은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 아니 왜 우리사람? 저희들은 속눈썹이 네. 길면 길수록 예뻐 그렇죠. 보인다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아, 저 제 말씀에 공감을 못했었군요. 네. 어쩐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길래. 예쁘면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네. 자, 건강은 어떨지 O일지 X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속눈썹은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속눈썹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면 긴 눈썹을 따라 공기가 눈으로 유입되면서 눈물이 쉽게 증발할 수 있고요. 반대로 속눈썹이 너무 짧으면 공기가 안구로 모여서 눈이 건조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구 건조를 막는 최적의 속눈썹 길이는 이 안구 이 너비의 네.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예. 이 점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 나올까요? 자, 네 번째 문제 잘 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땡감을 며칠간 햇볕에 쪼여주거나 항아리에 넣어두면 떫은 맛은 없어지고 말랑말랑하게 무르익은 맛있는 상태의 감이 되는데요. 그런 상태의 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곶감, 2번 홍시, 3번 단감. 네. 곶감, 홍시, 단감 네. 다 맛있죠.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드라마 대장금 네. 예, 떠올리시면은 예, 그 셋 중에서 아 그때 이 대사가 있었지 하고 네. 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예. 오, 맞아요. 이것에서 이건 맛이 나서 이것이라고 했는데 오. 이것이 왜 이것이냐고 묻냐던 그 아역배우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요. 잘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대장금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자, 정답 빨리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홍시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달콤한 홍시는 숙취를 풀어주고요.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홍시는 또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서 연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그 달콤한 맛에 비해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그래요.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다섯 번째 문제 스포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단일 종목으로 열리는 스포츠 행사 중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대회로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해서 4년마다 열리는 대회는 무엇일까요? 1번 올림픽, 2번 월드컵, 3번 패럴림픽. 네. 뭐 축구하면은 네. 뭐 바로 이 대회가 예, 떠오르실 텐데 We are the world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세계는 하나입니다. 예. 네, 네. 저도 이 대회 때마다 항상 이 축구를 보면서 응원 열심히 했거든요. 네. 아마 축구 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은 세계 선수권을 겨루는 국제적인 운동 경기나 선수권 대회 또는 국제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축구 경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오늘 저녁 8시 우리나라와 스리랑카의 아시아 2차 예선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함께 알아볼 텐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자, 그 3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많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과연 누가 행운의 주인공일지 발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1101번, 8057번, 0943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하기 좋은 이 계절 가을 이번에는 이 경북 안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 경북 안동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저는 그 하회 마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동 하회마을이 가을을 맞아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 별미도 맛보고 또 밤의 야경도 멋지다고 하거든요. 안동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가을엔 여행 가겠어요. 여행하기 딱 좋은 지금. 그런데 어디 가죠? 고민이신 분들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멋진 안동 여행 함께 고고 고고 고! 어디론가 무작정 떠나고 싶은 이 계절 가을. 언제라도 누구와 함께 와도 즐거운 곳이 있습니다. 전통의 향기 가득한 안동이 오늘의 주인공. 특유의 고즈넉한 매력으로 편안함을 선사하는 도시 안동. 고즈넉한 멋과 맛은 물론 볼거리까지 가득가득. 복잡한 일상 속 잠시 쉼표가 되어주는 안동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도착한 곳은 안동의 대표 관광지 하회마을. 마을을 감싸듯 돌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장관을 이루는 이곳. 여러분 보이시죠?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 한국을 넘어 세계에 이 고즈넉한 안동의 매력이 통했나 봅니다. 전통의 향기 가득한 하회마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2019-2020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곳이라고 하죠. 기와집을 감싸는 담벼락 너머 골목골목마다 각자의 멋과 이야기가 숨어있는 하회마을 동네 한바퀴. 바쁜 일상 속 답답한 마음까지 오늘만큼은 한시름 내려놓고 하염없이 걷다 도착한 이곳은 하회마을의 중심에 자리한 삼신당입니다. 와, 여러분 하회마을에 오시면요 빠지지 말고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삼신당인데요. 이 느티나무가 무려 600년 동안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소원을 적으면 소원도 이루어진대요. 저도 소원 한번 적어볼까요? 마을을 지켜온 터줏대감답게 보기만 해도 듬직한 포스 가득. 600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 하회마을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삼신당 느티나무. 우리의 뽀글이 기정리부터의 소원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풍채마저 당당한 삼신당 느티나무에 주렁주렁 소원을 걸어봅니다. 하회마을에 오면요 이곳 안동에 오면 꼭 빼놓지 말고 맛봐야 될 맛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시죠. 배고파요, 배고파. 하회장터를 가득 채운 맛있는 향기, 그 주인공은 바로 이거지 이거. 안동하면 찜닭, 찜닭하면 바로 안동 아니겠어요? 안동의 대표 관광지 하회마을에서 맛보는 안동의 대표 먹거리 찜닭. 파송송, 양파, 당근, 각종 채소들 보글보글 신선한 닭고기와 함께 짭조름하고 달콤하게 끓여내면 완성! 안동 맛의 대표 주자 찜닭 대령이요.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살이 아주 그냥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쫄깃한 당면. 여기에 또 하나 바로 요 담백한 요
감자까지 맛이 없을래 없을 수 없는 조합, 환상의 조합이잖아요. 여러분, 안동의 대표 음식 안동 찜닭, 지금부터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들어와.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 맛, 매콤 달콤 짭조름한 진짜 찜닭의 맛을 알고 싶다면 안동으로 오라. 닭다리 한번 뜯고 후루룩 당면까지 남은 국물에 밥에 쓱싹 비벼주는 게 맛의 키 포인트. 맛있게 즐겨본 안동의 맛, 부른 배 두드리며 도착한 다음 장소는 안동의 랜드마크 월영교. 여러분, 이곳이 바로 안동의 명소 월령교인데요. 요즘 SNS 많이 하시죠? 이곳이 바로 안동 SNS 명소입니다. 카메라만 들이댔다 하면 인생샷 보장하는 SNS 업로드 맛집 월영교. 쭉 뻗은 나무다리 넘어 낙동강 위 아른거리는 윤슬까지 눈에만 담아가게 아쉬운 이 풍경 셔터에 담아내 봅니다. 여러분, 월령교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요, 예쁜 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해가 떠 있네요. 하지만 해가 떠 있어도 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달인지 만나러 가보시죠. 기정 리포터가 찾아온 달의 정체는 바로 빵? 둥그런 달 모양의 빵. 빵 안에 달 있다? 이 안에 달이 있다고요? 그럼 만나보죠. 달 나와라 뚝! 딱! 짜잔! 이 달이 아니라 빵인데요. 빵빵하니 복스러운 모양의 달 모양 빵. 속을 가득 채운 부드러운 크림에 고소한 빵의 조화. 달아 밝은 달아 달 모양을 쑥 담은 요 빵. 그럼 지금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맛일까요? 골라 먹는 맛. 짠! 오, 요건 딸기 맛이에요. 딸기 맛보겠습니다. 우와, 그 생크림이 시원하고 달콤하고요, 부드럽고, 와, 진짜 맛있다. 와, 입에서 살살 녹아. 이건 어떤 맛일까요? 짠! 이건 녹차 맛이에요. 녹차 이게 와, 입안에 향긋한 녹차 향이 시원하고 상콤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야, 이게 멈출 수 없는 맛이에요. 아, 도대체 이 안에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맛있어요? 마. 네, 산에서 나는 산약 마로 만든 크림으로 만들어서 더 맛있죠? 아, 그 중독성 강한 그거군요. 야, 이래서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달 모양 빵이군요. 네. 아, 낮에도 밤에도 월령교에 오시면 맛있는 달. 만날 수 있습니다. 안동 탈춤공원 인근 강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아름다운 거 아시죠? 이렇게 까만 밤 안동의 강변을 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가을밤을 기다린 이유, 여기저기서 뿜어나오는 물줄기 위 화려한 불빛의 향연. 안동 시민들은 물론 오가는 관광객들의 감성 자극하는 음악 분수가 시작됐습니다. 터져나오는 물줄기의 부드러운 음악 선율의 조화, 아름다운 빛으로 수놓는 안동의 밤. 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 넘어 춤추는 분수에 함께 괜스레 설레는 마음까지. 고요했던 가을밤을 새로운 추억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는 멋진 분수쇼는요? 네, 좋습니다. 날씨도 시원하고. 날씨도 시원하고 분수도 멋있고. 네.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가족들이 있죠. 알록달록한 물줄기랑
알록달록한 물줄기. 네, 좋은 음악. 좋은 음악. 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멋진 분수쇼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좋아요. 더 행복한 시간. 네. 분수쇼 재밌어요. 재밌어요? 옆에 우리 친구는 오빠는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고 재밌고. 저희는 집이 가까워서 저녁 먹고 자주 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힌트 나왔네요. 여러분, 매일 저녁 8시 안동 강변에 나오시면요. 멋진 분수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거기서 만나자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8시 분수쇼에서 만나요. 5월부터 10월까지 매일 밤 8시에 만날 수 있는 화려한 음악 분수 타임. 안동을 수놓은 많은 야경 중에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안동 이지구 공원 음악 분수. 좀 더 높이, 좀 더 아름답게. 저마다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음악 분수에 춤추는 물줄기. 촉촉한 물줄기처럼 촉촉하게 젖어드는 가을 감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을밤의 낭만 즐겨보세요. 전통의 향기가 현대에 스며들어 있는 곳. 고즈넉함 속 힐링의 기운 듬뿍 받아갈 수 있는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 안동. 그저 걷고 보고 즐기기만 해도 좋은 안동 여행. 깊어가는 가을, 감성 가득한 안동 여행은 바쁜 일상 속 지쳐가는 당신에게 작은 쉼표가 되어줄 거예요. 고즈넉한 맛과 멋, 그리고 볼거리까지 함께 즐기고 싶다고요? 여러분, 안동으로 놀러 오세요. 네, 이 안동 하회 마을이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하니까 네. 더욱 가보고 싶어지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 한국관광 100선, 우리 충청권에서도 10곳이 선정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개국지와 낙조가 유명한 안면도를 비롯해서요. 2013년부터 선정된 또 공주 백제 유적지와 개족산 황토길도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가을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런 유명한 관광지보다 조금은 덜 알려진 우리 지역 마을을 한번 탐구해 볼까 하는데요. 네. 그 금강변의 너른 옥토와 청정 해안이 어우러진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충남 서천 도삼리인데요. 이 예술의 무릉도원을 꿈꾸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도삼리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문화예술을 꽃피워 무릉도원을 만들어가는 곳. 서천 도삼리로 떠납니다. 금강변의 너른 옥토와 해안이 어우러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이곳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탐구대장. 아, 저 기다리고 계셨구나. 네, 기다렸어요. 오, 누굴 좀 닮으신 것 같은데요? 빠바바바. 아, 베토벤이요? 맞아요, 베토벤. 그건 아니고 우리 마을에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 모습이 베토벤을 보이는 게 아닐까요? 이 마을이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어요? 예, 한번 가보실까요? 상당히 독특한 분이시죠. 기대가 되는데요. 예. 과연 어떤 분이 살고 계실까요? 저기 계시네. 저기요? 독특하신 분 맞으세요? 제가 생각해도 독특하긴 해요. 그래요? 예. 자, 가시죠.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네. 독특한 분을 따라 나섰는데 어머머머. 별의별 게 다 있네. 이곳은 윤여익 관장이 지난 50년간 모은 물건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7년 전 이 마을의 터를 잡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와, 여기 잠깐만 둘러봤는데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1930년도 이제 이후 근대사의 이제 연장이라든가 도구,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주로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누군가에겐 낡고 오래돼 쓸모없는 물건이지만
윤여익 관장의 손길이 닿으면 소중한 보물로 변신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몇 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장소에는 한 6, 7천 점 있고 네. 전체적으로 연장만 한 10만 점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탕 한 번 안 사 먹어봤어요. 기억. 사탕 안 사 먹고 이런 거. 예, 그 샀죠. 용돈만 생기면. 정말 특이하신 분 많네, 네, 맞아. 하여튼간 혼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네. 엄청 많이 혼났어요. 각서도 쓰고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지독한 수집광이었던 윤여익 관장. 전 세계의 이색 물건들뿐 아니라 손때 묻은 옛 물건들이 가득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추억을 돋게 합니다. 요즘 현대화가 좋기는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상들이 썼던 손때 묻은 물건들 보니까 뭐 옛날 어머니도 생각나고 그런 좀 감회가 새롭네요. 문명의 발달로 잊혀져가는 물건들, 우리들의 삶이자 역사인데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늘 추억하고 싶은 귀중한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 물건들은 이제 그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아주고 이 연장들을 보고 더 좋은 연장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박물관을 만드는 게 제 소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전시관 옆에 위치한 또 다른 갤러리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에는 자연이 빚은 걸작품, 수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돌 하나에 세상의 모든 풍경들이 담겨 있어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로가 되는 거죠. 우와, 이 수많은 신비한 돌들이요. 모으려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아마 한 4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40년? 이 마을은 뭐 했다 하면 40년, 50년이, 와. 한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 하니까 세월이 짧게는 안 되죠. 오래 해야 돼. 이 마을에는 다 전문가만 계신가 봐요. 바로 옆에도 또 아주 재밌는 공방이 있어요. 공방이요? 거기도 한번 구경 가봐요. 도삼리엔 목공 공방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귀촌을 결심한 박용훈, 김소연 부부가 5년 전 도삼리와 인연이다 이곳에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향이 너무 좋아요. 작업실에 들어오면 항상 너무 상쾌하고 정말 오늘도 또 이 향을 맡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 설레이고 항상 새로운 느낌이 항상 듭니다. 주민들의 따뜻한 배려로 비교적 순탄하게 정착했다는 부부. 마을 주민들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작업실도 얻고 또 살 집도 저희가 구하고 있었는데 선뜻 그 마을회관 2층을 내주셔서 저희가 마을회관에서 생활을 하게 됐고 한 분 한 분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는구나라는 걸 마음으로 느꼈죠.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부부는 재능 기부로 주민들을 위한 목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동아리 덕분에 주민들과의 사이도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이 부부들이 함께 이게 화합해가지고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아주 우리들 정신적으로 쏠리고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기분도 좋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능 기부도 하지만은 마을 분들하고 어울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즐거운 농촌 마을이 된다는 것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황금들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집엔 또 어떤 분이 살고 계실까요? 여기도 나무와 관련된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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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목공이 작업하시나 봐요. 우리 국악기 가야금 만들고 있어요. 가야금, 이게 가야금이라고요? 예. 어머. 잘 건조된 나무를 깎고 다듬어 100% 수공예 악기를 만드는 박삼식 악기장. 중학생 시절부터 50년이 넘도록 전통 악기를 만드는 일에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우연히 손상진 씨라고 그분이 한 4년 동안 쫓아다녀가지고 한번 마을 구경이나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아주 마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이 동네 문화마을도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왔어요. 신상진 위원장의 러브콜로 7년 전 도삼리에 터를 잡은 악기장. 그는 고가의 가야금 5대를 마을 발전을 위해 쾌척했다고 합니다. 마을 문화마을 한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기부를 했어요. 가야금도 하고 난타도 하고 창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잠깐만요.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 동네 어르신들 지금 민요 배우고 있으세요. 민요요? 예. 도삼리 마을에 울려 퍼지는 신명나는 우리소리.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요. 평생 농사만 짓느라 고생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마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연습한 지는 지금 한 3년 차.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틈틈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 수업인데 실력이 많이 향상돼 가지고 지금은 공연도 좀 많이 한 1년에 한 10회 이상 나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가르치는데 큰 보람을 그게 얻고 있습니다. 무료하던 일상에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는 주민들. 덕분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민요는 우리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민요라고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덩달아 저 어르신들 때문에 나도 좀 덩달아서 신이 나고 예, 신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활동하고 내가 노래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수저 봐서 말도 못했는데 이렇게 다니고 본 게 너무 이제 속기가 좋아져서 재밌고 좋아요. 다양한 문화예술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도삼리 주민들. 예술의 무릉도원, 도삼도원 예술천을 가꾸며 오늘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농사 일 중에도 틈틈이 짬을 내서 어른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시고 미술 그림 그리기도 하고 주민들이 생활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지. 이웃 마을에서도 부러워하고 또 우리 마을에 귀촌하고 싶다.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 와서 배울 것은 배우고 체험할 것은 체험하고 이런 마을로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최고 가는 문화예술 거리를 만들고 싶고 문화예술촌으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 집행부의 뜻은 그겁니다. 차후에 우리가 보면 1세대인데 1세대 죽고 난 다음에 2세대가 다시 찾아와서 우리 마을을 갖다가 바톤받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며 행복을 노래하는 서천 도삼리 주민들. 웃음꽃 가득한 마을에 문화예술인들이 합류하면서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서천의 대표 문화예술 마을이 되길 저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마을 안에 근대사 민속 전시관까지 있네요. 네. 예, 뭐 남학신이며 손때무는 도구도 많고 또 희귀한 물건도 많아서 부모님 모시고 한번 구경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수석을 모아놓은 갤러리와 목공 공방 그리고 가야금 악기장까지 정말 예술이 꼽히는 무릉도원 같은 곳이었는데요. 앞으로 서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마을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예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든든한 가을 외투를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제법 쌀쌀한데요. 현재 대전의 기온은 11.8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도 20도로 서늘하겠습니다. 그래도 찬 공기 덕분에 태풍은 우리나라를 비껴갔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일요일 새벽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하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 정도 높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 천안 19도, 대전 2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 19도, 홍성 18도, 보령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과 사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감기야 가라, 나만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471번님, 나만의 건강 비결은 제철에 나오는 채소를 먹고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네. 깻잎은 삭히고 표고는 말려서 겨울에 차로 끓여 마시면 감기 걱정 없습니다. 네. 이렇게도 또 차로 네. 마실 수 있군요. 0155번님, 어젯밤에 운동하러 나갔는데 으슬으슬 춥더군요.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물에 모과청을 진하게 타서 마셨더니 온몸이 따뜻해지고 기분까지 맑아졌습니다. 우리 집 감기 걱정은 모과청으로 끝. 네. 모과청 좋죠. 예. 0089번님, 우리 집 가을철 건강 비결은 바로 직접 만든 홍삼과 유자차입니다. 매년 꾸준히 챙겨 먹으니까 감기가 잘 오지 않더라고요. 네. 홍삼과 유자차 꾸준히 드시고 계시군요. 네. 예. 8479번님, 제철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으면 감기도 왔다가 금방 나가더라고요. 또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다들 즐겁게 보내세요. 네, 참 푸짐하게 네. 잘 드시네요. 예. 맞아요. 이렇게 기분 좋게 먹어야 그게 네. 또 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8304번님, 생강과의 행복한 전쟁이 올 가을에도 시작이 됐습니다. 편강을 만들어 놓고 몇 개씩 집어 먹어가면서 환절기 감기 이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편강으로 좋죠. 이게 나이 들수록 네. 이런 게 많이 당기더라고요. 오. 예전에는 막 좀 이렇게 안 먹었는데. 예. 네. 3543번님, 감기에 배화꿀이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목이 아플 때 좋더라고요. 배에 꿀을 넣고 삶아서 걸러 먹으면 감기 안녕입니다. 네, 오.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네. 이렇게 꾸준히 먹으면 참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3339번님,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지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도라지청을 먹습니다. 감기 초기에 도라지청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좋아지더라고요. 도라지청까지. 네. 7077번님, 얼큰하고 뜨끈한 국물 하나면 감기가 뚝 떨어지죠. 저는 주로 날이 쌀쌀해지고 목이 칼칼해지면 얼큰한 칼국수를 즐겨 먹습니다. 감기야 가라. 네. 그래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뭔가 감기가 올 듯 할 때 네. 얼큰하고 이게 뜨끈뜨끈한 국물 마시면은 좀 개운해진다. 예, 하는 맞습니다. 분들.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도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9 아티언스 대전 참여작가 주제전과 체험존이 오늘부터 31일까지 대전 예술가의 집에서 이어집니다. 제19회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13일 오전 9시부터 대청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커뮤니티 시네마 프로그램은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한밭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현대무용단 서울댄스 시어터의 유랑 공연이 오는 12일 천안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무대에 오릅니다. 거리예술과 초청 공연이 함께하는 박물관 문화산책이 12일 오후 2시부터 봉주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제20회 외암민속마을 지풀문화제는 19일부터 이틀간 아산 외암민속마을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세종대왕이 이룩한 문화예술 분야를 다루는 전시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가야금의 깊이와 다양성을 선보일 대전 충남 가야금 연주단 청흥의 정기 연주회 소식도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만나보시죠. 네, 그리고 내일 건강 톡톡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더 벌어지면서 급증하고 있는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비염이 심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삶의 질 또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 비염은 치료를 해도 재발할 확률이 높고요. 예. 또 감기로 잘못 알고 치료 시기를 놓친다고도 하니까요.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비염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또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